배우 송하윤이 학폭 논란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휘말리면서 이제는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위기까지 맞닥뜨린 상황. 이 전개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국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송하윤의 학창 시절을 둘러싼 충격적인 폭로였다. 제보자 오 씨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해외 거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송하윤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그 결과 강제 전학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처음 이 주장이 터져나왔을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치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 씨가 제시한 여러 자료와 행정기관 확인서까지 등장하면서 판세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송하윤 측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소속사와 법무법인을 통해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형사고소를 단행했다.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 씨를 정식으로 법정에 세우려는 대응이었다. 하지만 오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커뮤니티를 통해 강제 전학과 관련된 문서가 실제 존재하며 이는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송하윤 측의 고소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라고 강조되면서 여론의 흐름을 다시금 뒤흔들었다. 오 씨는 여기에 더해 송하윤 측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허위 제보자, 명예훼손 가해자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준비 사실을 알렸다. 특히 그는 해외 국적자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연예계 논란을 넘어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에 직접 입국해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다. 단순한 학폭 위혹 해명전이 아니라 국제적 소송과 인권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슈의 무게감이 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오 씨는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했다. 그는 처음부터 폭로나 분쟁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송하윤 측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오히려 그 제안이 왜곡돼 자신이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문까지 내야 한다는 요구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학폭 진실 공방을 넘어 양측이 서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적대적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오 씨는 정신적 피해, 국제사회에서의 명예 실추, 허위 고소로 인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사회적 생존권 침해 등 무려 7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100억 원대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제인권단체 제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 진정까지 예고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대 연예인의 싸움에서 제도 개선과 공익 문제로까지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송하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주목받으며 커리어 상승세를 타던 그는 종영 직후 불거진 학폭 위혹으로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당시에도 그는 강력히 부인하며 제보자와의 일면식조차 없다고 했지만 오 씨 측은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고수하며 증거를 보강해왔다.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일뿐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크게 양분되어 있다. 일부는 연예인의 과거를 언제까지 끄집어낼 것이냐는 피로감을 표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연예 활동 자체가 허위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커리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폭 위혹, 연예인의 법적 대응, 제보자의 반격, 그리고 국제적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복합적 사건이다. 송하윤이 선택한 전략은 강력한 법적 대응이었지만 그 대응이 오히려 더 큰 맞불을 불러온 셈이다. 이제 이 사건은 한국 법정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까지 끌며 학폭 논란 연예인의 새로운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하윤과 오 씨,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 결과는 한국 연예계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다. 오 씨가 공개한 손해배상 소송 세부 항목은 충격적일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미국 시민권자로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국제적 망신, 그리고 한국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100억 원대 청구라는 거대한 수치를 합리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손상, 전세계 검색 기록과 언론 노출로 인한 명예 실추, 허위 고소로 강제로 형사 절차에 휘말린 경험, 자신이 제안했던 분쟁 종료안을 왜곡해 반론권마저 박탈당한 상황, 한인 사회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상실 및 경력 훼손, 공익 제보자로서 목소리를 낼 권리의 침해, 한국 체류를 위해 발생하는 항공권, 숙박비, 생활비 등 실질적 손실까지 세세하게 나열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100억 원대 규모라는 것이다. 단순한 연예인 제보자의 사적 분쟁이 아닌 국가 시스템을 향한 문제 제기이자 국제적 공익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오 씨는 단순히 개인 보상을 넘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기록 보존 시스템 개혁, 정보공개 제도의 투명화, 경찰 지명 통보 및 수배 시스템 정비, 법무법인 윤리 기준 강화, 국적을 불문한 공익제보자 보호체계 확립 등을 제안하며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가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은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는 제보자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사회적 공익을 위해 싸우려 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보냈지만 다른 쪽에서는 본질은 연예인 학폭 위혹인데 이를 과도하게 국제인권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송하윤 측의 상황은 점점 더 곤란해지고 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종영 직후 불거진 학폭 논란은 이미 배우로서의 활동에 큰 타격을 입혔다. 광고 계약은 줄줄이 취소됐고 차기작 논의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한창 상승세를 타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정지 버튼을 누른 셈이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보자와 일면식도 없으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이 오히려 여론을 양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팬덤 내부에서도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증거라고 제시되는 문서들이 과연 확실한가? 라며 의문을 품고 송하윤을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다른 팬층에서는 배우 활동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몇몇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송하윤이 그간 쌓아온 이미지 자체가 허구라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타내고 있다. 오 씨의 미국 국적 이슈는 이번 사건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다.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니라 해외 법률 자문과 국제인권단체까지 연루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국제인권단체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하며 한국 연예계의 학폭 대응 방식 자체를 국제무대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연예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학폭 위혹 연예인이라는 키워드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경우 한국 드라마와 K 콘텐츠의 해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선다. 한쪽에서는 개인의 억울함과 정의 실현을 위한 싸움으로 다른 쪽에서는 연예인의 생존과 커리어가 걸린 법적 전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송하윤이 이미 배우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렸다는 점이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그녀의 이름 옆에는 학폭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학폭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연예인의 공적 이미지와 사생활의 괴리, 법무법인의 대응 방식,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건에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송하윤 사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와 연예계를 관통하는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사안이 한국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어떤 함의를 남길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우선 법적 공방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하윤 측은 일관되게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오 씨 역시 강력한 증거와 국제적 제소를 무기로 맞서고 있다. 양측이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온 만큼 빠른 합의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의 힘이다. 과연 행정기관이 확인했다는 강제 전학 문서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단순한 기록으로 치부될지가 관건이다.
만약 법원이 오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송하윤의 배우 인생은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반대로 송하윤이 무혐의를 입증한다면 제보자의 신뢰도와 향후 공익제보 전반에 대한 시선도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 여론의 향방도 사건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한국 연예계 사례를 보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중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학폭 의혹이라는 낙인은 한 번 찍히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기 때문이다. 송하윤이 향후 다시 대중 앞에 선다 하더라도 그녀의 이름은 늘 검색창 옆에 학폭과 함께 묶여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커리어는 끝났다는 냉혹한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만약 제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뢰 자체가 훼손되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송하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학폭 문제를 어떤 태도로 다룰지에 대한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예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최근 몇 년간 학폭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들은 모두 큰 타격을 입었고, 일부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다. 제작사와 광고업계는 이미지 리스크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송하윤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그녀를 캐스팅하거나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반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리스크 관리에 맞춰져 있다. 학폭 논란 한 번이면 수십억 제작비가 날아간다는 말처럼 이제 학폭 의혹은 연예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송하윤 사건은 그 전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흥미로운 건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십성 스캔들로 소비되지 않고 사회제도 개선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 씨가 제안한 공공기록 보존 시스템 개혁이나 공익제보자 보호체계 강화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 구제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학폭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구소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는 현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송하윤 사건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K-콘텐츠의 글로벌 이미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류 스타들의 도덕성과 사생활은 해외 팬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다. 송하윤 사건이 국제인권단체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번진다면 한국 연예계 전반에 대한 시선이 냉혹해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 학폭 논란 배우라는 키워드는 한국 콘텐츠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진실규명이라는 본질을 넘어 연예계의 생존 논리, 사회제도의 허점, 국제적 이미지 관리까지 맞물린 복합적 이슈다. 송하윤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위기이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는 학폭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공익제보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던져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과연 법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대중은 어떤 결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송하윤과 오 씨를 둘러싼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 한가운데에서 앞으로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